하루 종일 고기 무제한 19달러 99센트. 월요일부터 금요일 런치 스페셜은 9달러 99부터. 전복, 갈비, 랍스터 등 프리미엄 솥밥은 14달러 99센트. 코리아 가든. 오늘은 스와니에서 특별한 맛을 만나보세요.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8월 13일 목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공항에서 TSA가 확보한 승객 정보가 이민세관 단속국의 이민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면서 연방의회가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 변호사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공항에서 아이스에 체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신분 연장 신청이 계류 중인 이민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TSA는 승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하고 있으며 아이스가 이를 이용해 공항 이용객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애틀란타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최근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가운데 4명이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에서 보석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쿡 변호사는 과거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서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심사기관에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최근 아이스의 법 집행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전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연방의회에서는 TSA와 아이스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No TSA Data for ICE Act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라시다 틀라입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TSA가 수집한 승객 개인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해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지아 제5선거구의 니키마 윌리엄스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윌리엄스 의원은 TSA의 임무는 여행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민 단속에 승객 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행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TSA와 아이스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국 공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포 또는 구금됐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No TSA Data for ICE Act의 의회 표결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의 공공복지 이용 여부 등을 폭넓게 따지는 공적 부조 심사를 오는 9월 18일부터 강화합니다. 새 기준에 따라 이민 당국은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소득 자산 등 재정 상태, 교육 수준, 직업 기술과 자립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은 줄어든 반면 이민 심사관의 재량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대상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분 조정 신청자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초청을 통한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의 영주권 신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B 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 H1B 비자 자체보다는 이후 취업 또는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적 부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난민과 망명자, 특별 이민 청소년,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T비자, 범죄 피해자를 위한 U비자, 여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신청자 등은 법률상 공적 부조 심사에 제외됩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과정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민자 가정의 위축 효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메디케이드나 식품 지원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직접 받은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부모들이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건강보험에서도 가입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 디렉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한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30만 명 감소했습니다. 디렉터는 가입자 감소를 모두 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혼합신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민 단속이나 개인정보 공유 등을 우려해 자녀의 가입이나 갱신을 포기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가입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혜택 중단이 어린이들의 건강 검진과 예방 진료, 영양 상태뿐 아니라 학습 능력과 인지, 신체 발달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공적 부조 규정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만으로 본인이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2026년 가장 살기 좋은 주로 아이다호가 선정됐습니다. 조지아주는 전국 2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가 발표한 2026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순위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경제성, 교육, 건강, 삶의 질, 안전 등 5개 분야와 총 51개 세부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 아이다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에는 주택 구매 여건과 세금 부담, 소득 증가율, 교육 수준, 병원 수준, 범죄율, 출퇴근 환경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요소들이 반영됐습니다. 아이다호는 낮은 세금 부담과 높은 소득 증가율, 비교적 짧은 출퇴근 시간, 낮은 범죄율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간 가구 소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관련 세율과 전반적인 세금 부담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안전 부분에서도 강점을 보였습니다. 아이다호는 폭력 범죄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낮았으며 재산 범죄율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종합순위에서 아이다호에 이어 뉴저지가 2위, 위스콘신 3위, 매사추세츠 4위, 뉴햄프셔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는 경제와 보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위스콘신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주거비와 교육 환경, 건강보험 보장률, 낮은 실업률 등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한인 인구가 많은 조지아주는 종합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지아는 경제성과 안전, 삶의 질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은 반면 교육 건강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해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거비가 저렴한 것만으로 살기 좋은 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과 교육 의료 환경, 안전, 생활의 질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존스크릭에 본사를 둔 로얄 트러스트 은행이 지난 10일 둘루스의 새 지점을 소프트 오픈하고 지역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 확대에 나섰습니다. 새 지점은 피치추리 인더스트리얼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둘루스와 스와니, 슈가일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워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루스 지점에서는 개인 예금과 대출을 비롯해 비즈니스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인 비즈니스와 주거 지역이 밀집한 생활권의 자리에 개인 고객은 물론 중소기업 고객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얄 트러스트 은행은 둘루스 지점 오픈과 함께 정기예금 특별 금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 기준 6개월 CD는 연수익률 4.15%, 12개월 CD는 4.25%입니다. 마이크로닐 행장은 한인 고객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둘루스 지점을 개설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 은행으로서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열 트러스트 은행은 이번 둘루스 지점 개설을 계기로 한인 고객과 지역 비즈니스와의 접점을 넓히고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루스 경찰국이 주최한 경찰관과 커피를 행사가 12일 오전 둘루스 다운타운의 랜드오버 사우전드 힐스 커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형식적인 연설이나 공식 프로그램 없이 경찰관과 주민들이 커피를 함께 나누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편안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고 지역 안전과 관련한 의견과 우려를 나눴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지역 치안과 교통안전, 순찰 강화, 범죄 예방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며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날 둘루스 오토앤바디는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들에게 기프트백을 후원해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클레이튼 리 조지아 범죄예방 카운슬 회장을 비롯해 김백규 전 애틀란타 한인회장, 멜 리브스 조지아주 하원의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존 킴 매니저, 데이빗 박 둘루스 오토앤바디 사장, 김혜진 WFG 디렉터, 엄제이 둘루스시 규정집행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제클린 캐럴 둘루스 경찰서장은 11일 둘루스시 근무 30주년을 맞아 시장과 시의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렉 휘트록 둘루스 시장은 시의회 회의에서 30년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캐럿 서장의 리더십과 봉사를 축하하고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둘루스 경찰국은 앞으로도 경찰관과 커피를과 같은 커뮤니티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친밀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3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